자, 지금 이어서 이슈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보죠.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 지난주에, 고점을 찍고 만약에 이제 밀리고 현재 지금 이제 박스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시장이 밀리면 사실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밀리면 다 같이 밀리고 또 그래도 업종 내 대표주를 사실상 조금 대표주가 오히려 빠질 때 좀 덜 빠지고 오를 때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대표주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테마 업종 내에서요. 그러면 셀트리온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성장에 관련해서 성장 기대감을 봤을 때 셀트리온이 좋아요? 아니면 삼바가 좋을까요? 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네. 질문해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만약에 네. 삼바가 지금 오늘 또 최고가 갔거든요. 이슈가 있잖아요. 네. 삼바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이런 상황들만 조금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해결이 된다. 라면은 사실 삼바가 좀 더 낫죠. 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분명히 삼바가 좀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셀트리온이라는 건요, 우리가 사실은 한번 정말 붐을 일으켰었잖아요. 네. 네, 아직까지 그 기대감이 있지만 셀트리온이 지금 최근에 2019년도만 봐도 불확실성이 되게 컸었어요. 네. 다양한 악재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셀트리온이 그렇게 좋다 해도 셀트리온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기업은 아니구나. 이런 악재에 휘둘리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삼성이라는 큰 기업을 뒤에 힘을 지금 업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기술력까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밀어줄 지원군이 있고와 없고의 차이가 네. 되게 크겠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어줄 지원군이 아직까지 받쳐주고 있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바가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홍 전 대표님과 같이 방송을 하면서 성장성에 관련해서 상당히 포지션을 맞췄는데 셀트리온은 사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안정권에서 성장이 가늠이 될 정도잖아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안정권으로 올라온다면 그런데 삼바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조금 더 플러스 점수를 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장을 중심으로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 추가 상승 여력에 관련해서 좀 궁금해요. 지금은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니죠. 네, 지금은 불나방이에요. 지금은 그럼 가진 자의 영역이다. 그렇죠. 지금 매수한다 그러는 거는 정말 불나방 같은 겁니다. 네, 제가 항상 제가 매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언제 사느냐가 정말 맞아요. 중요하다. 아무리 불나방. 나쁜 종목도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건요, 정말 간단합니다. 매수는 타이밍이고 타이밍은 예술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제 좀 신규 매수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좀 기술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HTS를 볼 때 보통 이제 추세선을 긋는 방법에서 이제 어떠한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실 때 분봉, 특봉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통 어떤 거를 많이 보세요? 제가 뭐 5분봉을 보든 뭐 120 특봉을 보든. 자, 그럼 추세라는 거는 네네. 제가 정확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세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장기적인 어떠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추세를 보는 거죠. 그런데 분봉을 왜 볼까요? 일봉을 보셔야죠. 이게 맞죠. 네. 그럼 장기로 봤을 때 분봉으로 보지 않고 일봉으로 보신다고요? 물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게 차트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 분석이 아닌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기술이라는 거는 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그리고 또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가와 모든 트레이더들의 기술적 분석이 다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지만 제가 제 기준에서, 저 홍주원의 기준에서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은 네. 기술적 분석은 기본적 분석보다도 더 디테일해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방금 이제 일봉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장기적 추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보고 가려 그러면은 일봉을 보고 추세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좋고요. 네. 거기서 내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에 관심을 딱 체크를 해두고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은 그때는 분봉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오. 네. 우선은 일봉에서 탈락이 되면 분봉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일봉에서 합격이 돼야지 분봉까지 들어가고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분봉은 타이밍을 잡는데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친다 그러면은 일봉은 추세적으로 장기 플랜을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를 예측을 할 때 좀 일봉을 본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제가 방금 이제 화면 잠깐 나왔잖아요. 제 차트 화면 잠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이제 보시면은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차트를 조금 이렇게 키워드릴게요. 네. 이렇게 키워드리자면은 자, 제 차트가 지금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서 뭐 없죠? 상당히 심플하세요. 되게 심플하죠. 예, 지금 뭐 이평선이랑 거래량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게 이게 답니다. 네. 오.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게 1분봉이 3개가 모이면 뭐가 되죠? 1분봉이 3개가 되면 네, 1분봉이 3개가 모이면은 3분봉, 네. 1분봉이 5개가 모이면 뭐가 되죠? 5분봉이겠죠? 그럼 5분봉이 6개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30 분봉이 되겠죠. 될 그리고 텐데. 30분봉이 2개가 모이면은 60분봉 60분봉이 되겠죠. 그게 모이고 모여서 1봉이 되겠죠. 음. 1봉이 모여서 주봉이 되겠죠. 네. 주봉이 모여서 월봉이 되겠죠. 오. 그죠? 월봉이 모여서 그럼 결국 연봉이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보조 지표들은 결국은 이런 봉 차트 그리고 틱 차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해놓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저는 이렇게 되게 심플한 게 저는 이렇게 딱 차트만 봐도 이 지금 분봉들의 이 모습이 다 떠올라요. 제 머릿속에. 그래서 분봉을 보면은 일봉이 떠오르고 네. 일봉을 보면은 분봉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움직였구나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사실 이런 보조 지표들은요, 되게 어떨 때는 누군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겠지만 네. 그 수많은 보조 지표들이 만약에 정말로 어떠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정관을 해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다 부자가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부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심플하게. 자, 어떻게 심플하게? 잠깐만 교육을 해드릴게요. 제가 졸지에 또 교육을 해드리네요. 이게 교육하려고 한 건 맞습니다. 아닌데. 원포인트 투자 네. 레슨이거든요. 네. 자,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를 봤을 때 네. 제가 눈높이 교육을 좀 해드리자면은 양봉은 뭐예요? 양봉은 빨간색. 빨간색이죠. 네. 그럼 상승이요. 양봉은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네. 상승인 거죠. 네. 음봉은 파란색이고 매도자가 많기 때문에 자, 파란색 음봉인 겁니다. 네. 그죠? 그러면은 빨간색 빨간색 양봉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 그러면은 파란색 음봉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나쁜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양봉은 좋은 거. 자, 음봉은 나쁜 거라.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다시 두 번째 질문. 자, 윗꼬리는 왜 달리는 걸까요? 윗꼬리는 그만큼 고가와 네. 처음에 시작했던 양봉으로의 네. 윗꼬리를 보자면 네. 올랐지만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 더 오를 수 있었던 상승 여력이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것. 윗꼬리라는 거는요. 윗꼬리라는 거는 시가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고가까지 매물대가 쭉 이렇게 매수가 네네. 쭉 상승을 했다가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다시 매도 심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고점에서 매물대가 많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좋겠죠. 고점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점에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고점대에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만약에 그런 심리로 보자면은 윗꼬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안 좋은 거죠. 나쁜 거죠. 네네. 예, 왜냐하면 올라갔는데 팔았잖아요. 더 올라가게 놔두진 않았잖아. 그러면은 매도 심리가 더 강했다라고 좀 네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윗꼬리가 달릴까요, 안 달릴까요? 더 올라간다면 윗꼬리가 안 달리겠죠. 시가 그렇죠. 고가를 기대 심리가 형성하겠죠. 높아지니까 맞아요. 더 많이 사겠죠. 근데 윗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기대 심리가 낮기 때문에 위에서 얘는 여기가 다구나라고 이런 심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위에서 차익 실현 매물대가 나오면서 꼬리가 달린 게 바로 윗꼬리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나쁜 거죠. 네. 예,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래 꼬리는 뭐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 왜냐? 시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가까지 떨어졌지만 저가에서 이거는 이 정도의 가격에 있을 주가가 아니야라는 심리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 이 저가 매수대가 매수자들이 많이 붙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꼬리가 쭉 달려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거는 좋은 거죠. 네. 그럼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첫 번째 양봉과 음봉, 두 번째 윗꼬리 아랫꼬리를 지금 설명드렸는데 자, 양봉에서 아랫꼬리를 달리고 윗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종가가 마감이 됐습니다. 아랫꼬리가 달린 채로 양봉이 마감이 됐고요. 윗꼬리가 전혀 안 달렸어요. 그럼 이거는 더 좋은 걸까요? 더 나쁜 걸까요?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네. 그죠? 그런데 양봉인데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반토막이 나가지고 딱 캔들의 반 정도가 윗꼬리가 달렸어요. 이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까요? 보수적으로 봐야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이 캔들이 지금 방금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양봉이라 그랬는데 이게 음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영망치형 음봉이죠. 그럼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거겠죠. 그렇죠. 왜냐? 거래량도 없다면. 그렇죠. 나쁜 것과 부정적인 것과 플러스 부정적인 게 생겼기 때문에 네. 입고루를 하자면은 더 나쁜 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더 나쁜 포인트에서 포지션에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보지 없죠. 말아야죠. 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도 어떤 캔들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지 적어도 그 정도는 우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지금 차트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볼까요? 네, 자 보시면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양봉이지만 윗꼬리가 달린 캔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켜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제가 보수적으로 지금 봐야 된다 그랬죠. 네. 왜냐? 이거는 위에서 많이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다음 날에 하락을 예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 반면에 그러면 네. 저렇게 안 좋은 거에 거래량까지 많다면 이건 더 안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자, 간단히 보시면은 지금 이때 거래량이 지금 엄청나게 터졌죠. 예, 지금 보시면 이날 1월 28일 날이에요. 그럼 거의 1,550만 주가 터졌는데 네. 자, 그럼 언뜻 봤을 때 와, 이거 거래량 정말 많이 터졌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거래량만 봤을 때는 빨간색이니까 네.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샀어? 맞아요. 많이 제일 그 의문을 가지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샀어 할 수가 네, 있겠지만 헷갈려하세요. 네. 지금 딱 보시면 반토막이 났잖아요. 윗꼬리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을 딱 잘라야죠. 그럼 이 빨간 것 중에 반은 파랗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맞아요. 그럼 반반이다. 그럼 반반이면은 이거는 매수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안 해야 되죠. 안 해야 되죠. 네. 보수적으로 봐야 되죠. 그죠?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런 이평선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자면은 골든 크로스는 우리가 정배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배열이 뭐냐면은 단기적 이평선이 장기적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고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줬을 때 이거는 상승을 의미한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보고요. 역배열은 이제 그 데드 크로스라 그래가지고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을 때 한마디로 최근의 캔들들이 다 하락이라는 이야기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돌파해 줄 때는 최근 캔들들이 다 상승이라는 의미겠고요. 자, 그런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골든 크로스 이런 이평선 가격 이동 평균선과 이 캔들에 대한 속성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언제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대략적인 초보분들도 대략적인 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만 보면 되지 굳이 막 그런 그 제가 아까 이야기해드린 뭐 일목균형표가 어떻고 뭐 피봇 저항선이 어떻고 네. 이런 거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되게 혼선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은 그냥 캔들과 이평선만 제대로 봐도 정확하게 좋은 타이밍에 매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홍 전 대표님께서 상당히 심플하게 이 차트를 보는 것처럼 기본이 힘이고 힘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잘 바탕을 깔아놔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우리 방법을 알려주신 홍지원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현재 오픈 채팅 검색창에 팍스경제 TV 홍지원 대표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이보다 더 좋은 투자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중상급자 교육까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지금 들어오셔도 상당히 만족하실 거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현재 여기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뉴딜 관련 부분에서 이제 경제와 관련된 이슈가 한 번이 더 언급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런 내용이 표출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뭐 수소 쪽으로 봤을 때 오늘 독일에서도 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와 맞물려서 제약바이오와 수소차가 오늘 시장 상승을 이끌어줬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표출이 된다 싶으면 우리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수소 테마의 힘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지금 수소차가 움직이는 거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전기와 수소는 같이 가는 테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소차라는 게 100% 수소만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수소차가 전기에 기반한 수소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움직일 때 수소차가 가끔씩 같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최근의 시장을 봤을 때는 전기차가 많이 올랐나요? 수소차가 많이 올랐나요? 최근에로 봤을 땐 전기차인데. 그렇죠. 전기차가 네.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수소차는 아직까지 순환이 안 들어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전기차가 꾸준히 올라갔는데 전기차가 그럼 가지고 있는 그 주가의 포지션들은 다 높을까요? 적을까요? 낮을까요? 이 포지션 자체는 좀 높겠죠. 높죠. 네. 그러면 기대감이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대감이 지금 이 주가와 거의 엇비슷한 상황인 거란 말이죠. 더 이상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상승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렇진 않고요. 이 기대감과 평가를 두고 볼 수는 없어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는 네. 정말 그 여자의 마음과 같아서요. 되게 살랑살랑 이게 부는 바람에 여기 갔다 살랑살랑. 저기 갔다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그냥 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지금 이 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라는 이제 심리가 작용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순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선행지표라고 했는데 전기차에 선행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이 수소차로 좀 몰린 상황이고 거기에 독일에 수소 섹터에 이제 좀 이렇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조금 더 기대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더 많이 상승할 거는 당연한 거지만 네. 수소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섹터는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아마 5월쯤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수소차가 한 번쯤 움직여줄 거다라고요. 네. 지금 이제 막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냥 전기차가 움직였으면은 순환이 이제 수소차로 가는 거고요. 수소차로 순환이 돌아갔으면은요, 이제 다시 다른 순환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그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순환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순환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전기차에서 순환이 수소차로 갔으면은 수소차에서 또 다른 순환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순환이 안 돌아줄 때는 뭐가 오겠습니까? 전기차가 올라갔는데 순환이 빠져 다른 곳으로 갔으면 그러면 뭐가 이제 오겠어요? 또 다른 테마로 네, 가겠죠. 그 또 다른 수소. 테마로 가면서 전기차는 네.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 좀 빠지겠죠. 그 조정이 네. 그게 바로 조정인 거예요. 하지만 네. 그것을 저희가 이제 매도 전략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평가에서 저가 매수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 그 이렇게 기회를? 보시면 좋아요. 네. 자, 제가 왜 미래 산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대감이 계속 꾸준히 있는 테마와 섹터를 공략을 하라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보실게요. 만약에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순환이 한번 돌더라도 다음까지 순환이 한번 돌면서 다음 순환까지 올 수 있을까요? 못 올까요? 어디에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테마가 미래 산업과 전혀 연관이 없고 기대감에 있어서 한정적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안 보게 되죠. 그러면 순환이 한번 돌았던 종목들은 다시 순환이 돌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 산업에 맞는 섹터이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꾸준히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산업이라 그런다면은 순환이 다른 데 돌아왔을 때 이걸 우리가 조정이라고 표현하고 네.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순환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대감이 있는 섹터와 없는 섹터의 차이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기간 중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략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섹터가 어느 섹터인가요?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요? 왜 이게 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정이 아니고 끝난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정이라는 거는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종목들을 보고 우리가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냥 이 종목 저 종목이 다 빠진다고 해서 조정이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정말 쉽게 참 말씀을 잘 해주세요. 우리 홍지연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